우리가 이제 그 서정 문화의 집도 이제 민간에다가 이제 공공으로 가잖아요. 물론 투명성이라든가 무슨 그 공공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으로 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서정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제 공공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직원이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여기 그 팀장이라든가 팀원 뭐 배치 지도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이게 이제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근무하시던 직장이 또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것 또한 승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우리 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세입 부분이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인원 충원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을 충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22년도에서 23년도 사이에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원 충원을 그때 요구를 했고 2명이 충원이 됐고 1명 인원이 보강이 돼서 3명이서 한 10억 정도를 세수를 더 확보를 했어요. 인원 충원을 그 부서만큼은 최대한 빨리 충원을 해주셔서 팀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법인으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인식이 좀 생겨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입 대비 재정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 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인하가건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ESG 경영에 의해서 재생에너지는 필요한데 꼭 우리 평택호에 유면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한단 넓은 우회 옥상 같은 데도 있고 여러 대체지는 많아요. 근데 특히 평택호는 우리 관광단지가 들어설 자리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여기를 그렇게 꼭 집어서 하려고 하는지 우리 시의 입장도 있어야만이 그들도 더 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 위탁과 민간 위탁과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둘의 저기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 위탁 수탁기관을 선정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회 비율을 정비하고자 함. 이게 이제 제안 이유였어요. 일단 명확하게 해야 뭐 여러 가지 또 정확한 의미 부여가 안 되면 명확성이 없으면 또 혼란이 야기되니까 뭐 그거는 잘 정비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정 이유가 이제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료 등 소요 비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개정해서 이번에 이제 추가로 하는데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용자들이 그냥 지금 막 무단방치하고 그러는데 이거 견인료 날라오면 분명히 또 민원들이 많이 영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같이 겸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회관이 이렇게 작은 공간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공연으로서의 거점 시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안전은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또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인용을 하여서 그 항목을 남겨놓는 것이 나중에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당장 3월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근데 하수도 비용도 인상을 앞두고 있으면 충분히 고지를 하고 시민분들이 인지를 하게 해서 그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분뇨 처리 관련돼서도 처리가 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유예를 조금 몇 달이라도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에서 세 번째 기술혁신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웨어러블 로봇 이용해서 보행제화라는 로봇을 활용해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많이 됐고 호평을 좀 받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도입이라든지 새로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현황을 31개 시군을 보면 우리 시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보다 명예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곳이 18군데 지자체가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시 인구라든지 기본적인 예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명예수당은 전반적으로 좀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 연령적으로 선을 긋는 것도 추후에는 재정 상황을 봐서 이것도 같이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타까움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별표 1호에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서 한 것처럼 네네. 직관적으로 주말에 20% 가산 이게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잖아요. 다들 이거 보고 대부분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보면서 그러면 다 10만 원이구나 뭐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여기 조그맣게 20% 가산을 48만 원 내라고 그러면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 예상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아니면 뭐 설명을 잘 해준다든지 네네.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례로 해서 성공적인 걸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분들의 사회에서 복귀를 해서 하고 있는지까지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분들의 사회에 복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발굴해서 사례 관리는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복귀한 인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캠핑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수가 뭐 전국적으로 22년도쯤에 우리 코로나 종식쯤 이후부터는 사실 하향선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부 주민분들의 물론 말씀이시긴 하겠지만 이제 체감하시기엔 굉장히 이 사이트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약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특정 시기에 평택시민 우리 관내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람을 하실 때에는 마을 단위의 총장님들을 통해서 유선방송으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서 공공기관이라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기하시는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을 전부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평부에서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게끔 사전에 좀 잘 설명을 좀 드려서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또 집단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아한 게 우리가 재료인한 재축이 경우잖아요. 근데 재축이라고 하면 약간의 꼭 그 범위 안에서만 그게 재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납득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싶기 더구나 재해로 인한 재축이라든지 허가받은 용도 내에서 우리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약간의 증축 같은 문제도 제한을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 현 시점에서 우리 폐기물이 양이 좀 많아지면 적재를 해놓을 부분들이 없는데 이 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막아져 있으면 그냥 그 노상에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게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도시수업이 뭐 꼭 우리 시가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경기도가 하는 수도 있고 국가가 할 수도 있고 또 각각의 무슨 공사라든가 또 민간 관리에 해서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IC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 주민 민원이에요. 해서 나오면은 다른 데 IC들은 나무도 깨끗하고 잔디도 잘 있고 아름답게 도시 숲이나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평택은 IC 나오면 그냥 뭐 자풀에 뭐 나무도 그냥 대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닐 수 있죠. 뭐 도시공사나 고속도로 관리하는 업체가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좀 뭐 협의 공문을 좀 보내든가 우리 도시숲 전반과 관련돼서 연관된 부분이니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권을 지원하고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내셨는데 사실은 전세자기 피해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적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보다도 전세자기 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것만 나요.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